야 그딴 거 안 해. 자, 여러분 자, 책 펴보세요. 이차 함수.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질 거라며. 달라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저 말을 지금 1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아야 하면 해. 와 어디서 많이 네.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네. 한번 탔는데. 보면 알겠지만 대화동사로. 보면 모르나? 그렇지 모를 수도 있어. 쌤 어깨가 더 넓어지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헬스하셔서 그래 하루 맨날.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운동이랑 공부랑 난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새해에 맨날 너네 그런 결심하잖아. 다이어트 결심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근데 다이어트나 공부나 제일 힘든 게 뭐야?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건 쉬워. 계속 하는 거. 그렇지,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 너희들이 처음에 거창한 계획 세우잖아. 맞지? 하루에 막 공부도 똑같아. 하루에 수학 문제 막 수학 공부 30분 하겠다. 뭐 아니 30분은 너무 짧다. 수학 공부 하루에 뭐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뭐 아니면 수학 문제 하루에 뭐 30문제 풀겠다. 뭐 100문제 풀겠다. 이런 거 정하잖아. 그지?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하는 거 며칠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3달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그쵸? 걔네들이 대학을 잘 가. 운동도 똑같아. 그냥 처음에 새해 첫날 헬스장 가야지 하고 이제 헬스장에 3개월을 끊어. 딱 3개월을 끊어. 아니 6개월을 끊어. 대부분 6개월을 끊어. 지가 6개월 할 줄 알아. 6개월 딱 등록을 해. 그 다음에 뭐 해? 한 3일 나가죠. 3일 나가고 이제 소주 한 잔 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년에 가야 된다고 이제 소주 한 잔 걸치고 친구들이랑 이제 좀 놀러 다니고 막 이제 뭐 회식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안 가기 시작해요. 3개월 그냥 돈 날리는 거지, 그지? 네. 똑같아.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뭔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의지력이 강하고 동기부여가 강해서 막 씨발 난 바프를 찍을 거야 올해 꼭 막 이런 동기부여가 잘 돼서 대단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걔네가 운동을 매일 갈 것 같아. 습관. 그래 습관이야 다. 운동 열심히 하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똑같아. 동기부여가 개쩔어서 잘하는 애들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되게 나약해. 그지? 나도 똑같아. 나 얘기해줬잖아. 독서실 가서 10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봤다. 그지? 그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싫어 안 알려줄래. 너무 씹덕애기라서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영상 돌려. 나도 똑같아. 독서실 가서 환경이 갖춰져 놀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똑같이 10시간 놀아. 니들이랑 나랑 똑같아. 근데 그러면 환경을 한번 조성을 해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오케이? 환경이 조성이 돼도 안 하면요.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많이 나약하긴 한데 환경이 조성이 돼도 안 할 정도의 의지력이시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밖에 할 게 없는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안 하면 불안해서 하게 되거든. 안 하면 불안해져. 난 지금 그래. 나 오늘 헬스장 못 갔거든. 할 일이 있어가지고 불안해. 끝나고. 진짜로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아. 10시에. 그래. 사람이 그렇게 변해. 그렇게 변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할당량을 못 줬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진짜 할 일 없어서 공부한다는 게 장난같지. 네. 공부 진짜 빡세게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 할 일이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놓는 거야. 나 공부할 때 핸드폰 안 들고 다니고 태블릿 안 들고 다녔어. 그리고 독서실에 그냥 가서 앉았어. 그럼 뭐 해? 그리고 30분 동안 이러고 막 꺼지를 뜯고 있을 거야? 2시간 동안? 야, 이것도 한계가 있어. 물론 이거 2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긴 했는데 있어요. 그거 2시간 동안 할 정도면 난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한 의지력이라고 생각해. 시간 반수로지. 대부분은 그런 환경이 되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공부만 할 게 없어. 그럼 환경을 한번 조성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변한다 말과
여러분의 의지력은 3일짜리야 3일짜리 휘발성이라고 그지? 90번 하면 된다. 그치 90번 정도는 결심을 해줘야 돼 사람이 그게 되겠냐고 그냥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빨리 만드세요 아시겠죠? 조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로 없나? 자, 자지 않을 거야. 뭐라고? 자지. 자지 않냐고? 그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자는 애들도 있는데 애초에 그 정도 의지력이라면 뭘 해도 실패할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모인 거잖아 그치? 해야겠다는 하고 싶진 않더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너무 많아서 썩어나서 우리 부모님 돈의 좀 소비를 위해서 돈이 썩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와 있는 사람 없잖아 그지?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 그럼 하겠지 설마 그런 상황에서도 쳐잘까 이 영상은 조회수가 예. 높아질 것으로 예상. 죽여버린다. 제목을 잘 야. 지어야지 그러려면. 선생님 저 요즘 시험 다 통과하죠? 응. 4번. 근데 수업 시간에 자면 그게 안 자. 의미가 있.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자든 말든 그건 내 아빠가 아니 아니지 여기서 자꾸 안 자나. 자 보자 네. 얘들아 보자 자 2차 함수 완전 기초적인 건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근이죠 그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 물어보면 뭐 보면 돼요? 네. 한 별씩 보면 되겠죠? 한 별씩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도 뭡니까? 근이죠? 근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놔 알겠지? 예. 얘도 똑같이 그래서 교점의 개수 물어보면 판별식 보면 돼 맞지? 근데 판별식 중에서 가끔 접선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맞지? 접선이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접선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주면 좋아요? 중근. 그렇죠 중근 가지니까 얘네 둘이 여기가 알파라고 쳐봐 얘네 둘 연립한 식이 어떻게 생겨야겠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형태로 생겨야 한다 그죠? 요거 물어보는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근들이니까 여기서 극박에서의 관계 통해 안 통해? 동해요. 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긴 한데 이거 가지고도 문제 자주 나온다 얘들아 직선에 내가 세상에 직선의 종류 몇 개 있다고 아직 안 들어서 세 개. 했지 세상에 직선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첫 번째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 있어요 회전. 네, 얘는 기울기가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k라고 했어 오케이? 얘 기울기가 얼마야? 1. 1로 고정이죠. 그죠?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돼 있으면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뭐만 하면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y는 m x-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기울기를 모르는 경우예요. 기울기를 모르면 얘는 근데 뭔 알아? 얘가 반드시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맞지? 이렇게 직선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mx 플러스 n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조금 이상한 걸 물어본다든지 오케이?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은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러면 공통접선을 물어본다는 좀 이상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표적인 건 얘네 두 개입니다. 일단 얘네 두 개는 빠삭하게 다를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1,1을 지나잖아. 그럼 1,1 찍고 얘를 지난 상태로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는 뭐 한다? 평행이동 시킨다. 얘는 회전시킨다. 기울기가 고정이면 평행이동, 기울기가 미정이면 회전이야. 알겠지? 세상에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예외는요? 예외는 나오면 그때마다 다룰게.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가지고 뭘 많이 물어보거든. 얘는 잘 안 물어봐. 얘도 뭐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잘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얘를 많이 물어봐. 알겠지? 왜냐면 자, 들어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x제곱이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로 해볼까? 1? 이게 편하지 않아? 4로 해볼게.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자, 얘랑
기울기가 4인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얘 기울기 고정이니까 무슨 이동한다고? 평행 이동한다고. 이렇게. 맞니? K가 변할 거야, 맞지?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렇지.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안 변해? 합은 변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 여기랑 여기가 합이 계속 얼마로 유지될 거야? 얘네 둘 연립한 거니까 그치 4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가 만약에 그냥 x 플러스 k면 계속 1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납득됐어? 요거 가지고 가끔 이상한 문제 많이 나오거든. 참고로 이건 모의고사 너네 모의고사 21번이랑 30번에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이거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어려워. 알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고정된 직선이랑은 뭐가 유지된다? 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두 군의 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설명만 해놓을게. 이거 문제 어차피 뒤에 나와.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자, 요런 그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또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주 물어보는 거. 뭐 많이 물어볼까요? 길이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길이 구하라는 문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봐 라든지, 그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근들 이용해서 요런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보라 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거 근각에서의 관계 적용해서 풀 때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요. 자, 네. 여기를 알파, F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 F 베타라고 두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 길이는 뭘로 표현될까? 밑에 길이는 x 길이의 차이니까 요 길이가 뭘로 표현돼? 누구의 차로 표현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될 건데, 자, F를 2차식으로 두고 이 직선을 GX라고 내가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가급적 F로 두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두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요? 왜요? 그쵸, 2차식이거든요. 이거는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될 마인드야. 알겠지? 직선과 어떤 곡선이 만난다고 하면 가급적 이게 1차식이나 아니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편할까? 직선이 편하겠죠. 왜? 1차식이니까 계산이 편해진다 이거야. 오케이? 얘를 어디 가냐면 얘가 아니라 어차피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G알파랑 똑같을 테니 G알파를 놓고 푸는 게 편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도 G베타로 놓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GX가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 얘 뭐가 돼? A 베타 플러스 B지. 얘는 뭐가 돼? A 알파 플러스 B지. 이 둘 사이의 차이 뭘로 표현돼?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가 사라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얼마야? A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지. 몇 배여야 돼? A 배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뭔가 풀어보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회전은 분명하는 거. 아니 아까처럼 고정된다는 걸 못 물어봐. 고정성을 못 물어봐. 그 문제 보여줘? 네. 잠깐만. 좀 넘어가서 고정성 이용해서 뭐 물어보는 게 있지? 네. 일단 이 문제인데 54번 그 259페이지 54번 한번 보세요. 봐봐.
그림과 같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대. 그지? 자, 얘가 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 플러스 2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맞지? 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의 좌표가 얼마야? 1이랑 2래. 맞니? 두 분의 합이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니까요. fx랑 얘랑 연립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이거 납득되지? 얘가 두 분의 합이 얼마란 거야? 3. 이란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되게 쉽게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지. 얘는 둘의 합도 얼마야 돼? 3. 그리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3차 함수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적분 할 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그지? 합이 기울기가 유지가 돼 있으면 합이 변할 수가 없다고. 변할래요. 그지?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에요. 맞죠?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되게.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쉽게 뽑아낼 수 있냐면 이제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x 제곱 그 다음에 얼마겠어? 마이너스 몇 x? 3x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뒤에 나머지 하나는 얼마야? 플러스 2겠죠. 두 분이 1, 2니까요. 그죠? 그럼 이걸 토대로 이거 이항하면 fx가 뭔지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근데요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굴리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얘랑 얘는 결국 몇 차이야? 1 차이 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얼마 하면 돼? 빼기 1 더하면 돼. 그죠? 여기 그냥 빼기 1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1 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못 알아낸 상태로도 이거 이용하면 문제 풀 방법이 생긴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뭐 플러스예요. 두 분의 곱이 1 차이 난다라는 거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따뜻해지? 기억이 원래 봄이라 그런지 기억이 계속 코가 계속 느껴. 그러니까 그냥 설명해줄게.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잖아. 그지? 네. 원래 여기서 두 분의 곱 얼마야? 4. 2지. 아, 네. 아니, 2지. 네. 그지? 그럼 1 올라갔어. 너 몰라? 내가 이거 모른다고 쳐봐. 원래 x-1이었잖아. 그지? 네. 근데 얘네 둘 연립합 뭐가 돼? 얘가 x 플러스 2잖아. 네. 여기 뭐가 돼? X 마이너스 1. x-1에서 x-2로 변하겠지. 그지? 네. 곱이 얼마만큼 작아지겠어? 원래 곱이 2였잖아. 그지? 근데 1만큼 작아졌어. 얼마가 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아니 원래 얘네 둘의 곱이 얼마였냐고. 2요. 얘랑 얘의 곱은 얘가 1만큼 위로 올라갔잖아. 그치? 네. 상수항이 얼만큼 줄겠냐고. 1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상수항이 의미하는 게 뭔데? 두 분의 곱이잖아. 아. 그게 1 줄었잖아. 알파벳은 얼마겠냐고. 1이겠 거라고. 이걸 계산 없이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정말 고급 테크닉이고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알아내기만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넘겼을 때 마이너스 1이 줄는 거니까 곱도 줄여야지. 이해됐어? 네. 몰라도 돼. 이것까지 몰라도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잦진 않아. 알겠지? 근데 이거 이용하면 재밌는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가서 x 플러스 k가 접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접점이 얼마일까? 접점이. 이걸 되게 빨리 암산할 수 있는데. 2분의 3. 그렇지. 이거 2분의 3이라고 암산할 수 있잖아. 달라졌다. 왜?
왜? 아니, 방금 했잖아. 방금까지 했잖아. 얘들아 뭐였어? 두 분의 합이 얼마였어? 3이었지? 네. 여기 무슨 근? 중근. 당연히 곱하기 2하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될 거. 중근은 겹치는 근이야.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였다고 치면 2알파가 3이 나와야 된다고 맞지? 여기가 2분의 3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두 근의 합 알면 접점도 알아낼 수 있어. 되게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y좌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지. 그지? y좌표 알아냈어. k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두 근의 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유지된 상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257페이지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42번 이런 거 42번 이런 거 42번 이런 거 나왔어. 자 1,3에서 접할 때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보다 중근을 갖겠다 하셔서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하셔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 중근을 갖는다는 성질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n 플러스 1x 일단 연립은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하고. 연립한 거 쓰는 바로 거야. 계산하는 연립한 거 쓰는 거야.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연립이 되겠죠. 맞죠? 얘가 무슨 중근으로 뭘 가진다는 거예요? 1을 가진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얘가 1이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mn이 바로 나오죠. 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중근을 가진다를 단순하게 판별식이 0이다만 생각하지 말자고.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거 이용하면 이렇게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왜? 납득을 못하는. 납득이 안 돼? n이 몇이라고요? n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니까 1을.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야 되잖아. 맞아? 제가 네. 완전 이 제곱식이었는데. 식이 근데 X 그 마이너스 얘가 일의 1이어야 되죠. 제곱이죠. 저거 전개하면 상수항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어야 된다고. 그럼 n이 마이너스 그러면 6이어야 돼. M 그럼 플러스 3이어야 뭐야? 그러니까 1,3이라고 했는데 연립한 3은 뭐야? N은 y좌표. y가 예.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n이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됐어요 쌤. 안 나오. 여기서 y 값 구해 못 구해? 이해할 수 있어요. y는 뭐야 진짜 조용히. 아니 저쪽에 y는 있잖아. 조용히. y는이 아니라 y는 돼 있던 걸 연립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 그래서 Y가 0이 되는 그래서? 어. 아 그래 됐지?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각의 수의 관계를 써먹을 때도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자. 알겠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중근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지? 앞으로 여기서 중근 조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뭐 요 외에는 뭐 그닥 크게 중요한 게 딱히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좀 몇 가지 팁 몇 가지만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 혹시 숙제가 257 그쪽까지는 아니죠? 250. 넘어갈 거야? 오, 정확해.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259조까지. 쌤이 말했죠. 80문제 나면 80문제 넘게 하는다고. 혹시 269도 넘나요? 269 몇 문제인데? 268까지야.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래, 빠질 거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아니 왜냐면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A반은 여기에 앞쪽에 그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할 생각이 없어 내가. 쪽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앞파트 뒷파트로 내가 나눠 수업할 건데 앞파트는요 기본 문제예요 나름대로. 아. 근데 뒤쪽에 알잖아 여기 킬러 문항 나오잖아 무조건. 근데
근데 킬러 중에서 적당한 수준까지 내가 다 다뤄줄 거야. 알겠지? 야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뒷파트에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앞파트는 조금 한 번에 많이 나갈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뒤에를 좀 천천히 많이 할 거야. 천천히. 맞아. 알겠지? 앞에가 이걸로 끝내. 나도 인정. 이번에 개만은 인정. 그런 얘기 조금 못해도 괜찮나요? 받을게요. 다 안 해올 거죠. 2차 함수만 2차 함수 100페이지가 넘어가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이 얘들아 뒤에 좀 펴볼래? 뒤에. 진짜 미안한데 여기 뒤에 잠깐 펴보면요. 이거 왜 1등급 문제 개많은데. 그 1등급 넘어서 그 만점 알잖아. 그지? 만점 문제가 만점 문제가요. 몇 문제인지 한번 세볼래 너네? 여덟 문제 아니야. 훨씬 넘어가. 진짜 장난 훨씬 넘어. 20개 넘어. 자, 일단 모의고사 문제도 겁나 많이 나왔고요. 많이 넣어놨고요. 그죠? 18, 20, 20개. 여기 만점 도전 문제만 네, 만점 도전만 거의 한 30문제 넣어놨어요. 36문제. 여기 있는 걸 다 다뤄주진 않을 거야. 그거. 개웃기네. 어? 그 3, 4차 방정이 지금 어느 정도 양? 양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 당연히. 여기 3, 4차도 있어요? 아니 그 아니, 따로 얘네만 시간 따로 줄 시간이 거야. 있어. 따로 줄 거야. 3, 4차 방정식 시험 범위인 사람들만 따로 해서 수업할 거야. 알겠지? 어떡해. 훨씬 적어 그거. 훨씬 적어. 왜냐면 2차 함수가 여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A반 어디 가고 있어요? A, B반? 저번에 2차 방정 시간. 얘네 똑같아. 비슷한 진도야. 해야겠다. 아 이거 다 안 할 거야. 이거 다 안 할 거야. 저거 다 해봤자 여러분들 따라오지도 못해. 미안한데. 근데 일단 넣어는 놨어. 혹시 해보고 싶으면 해봐. 알겠지? 저는 전교 1등이 목표인데요. 제 목표는 겨우 1등급 따리가 아니라 저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전 1등 어. 시간에 되돌려. 라고 하시면 그때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거 목표 아니면 여기 2차 함수 파트 만점 도전 다 다뤄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많고요. 그러기에는. 그 다음에 여기 모의고사 문제도 다 못 다뤄드려요. 내가 시간 관계상.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넣어는 놨어. 알겠지? 이 뒤쪽에 조금 집중해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숙제가 많고 빨리 나가도 이해 좀 해줘. 자, 아무튼 울면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 계산 팁. 그러게 설명하다가 넘어가서. 우리 건전하게 완벽들만 하나 갈 거야? 자, 여기다. 자, 여러분 자주 나오는 잠깐 238페이지 펴볼래? 238페이지. 238페이지. 19번 한번 봐볼래? 19번. 19번. 얘들아 이런 문제 기억나? 네. 이거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그죠?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게 짜증나잖아. 그지? 요거 좀 빨리 하는 법 알려줄게. 자, 근데 이거 서술형에 이거 쓰면 안 돼. 참고로. 네.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 서술형에서 못 써. 어둠의 어둠의 스킬이야 일종의. 자, 들어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 2차 함수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형태고요. 맞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6 3,-6을 지나는 요런 접선을 구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문제 쭉 읽어보면 그래요. P 지점에서 A 지역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안선에 접하게 슥 하고 스쳐 지나가고 싶대. 오케이? 슥 하고 스쳐 지나가고 싶대. 이때 접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네. 원래 정석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정석은 뭐예요? 일단 직선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죠? 직선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mx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랑 연립했더니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1번이야 정석. 괜찮니? 그럼 판별식 쓰면 당연히 m값이 두 개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푸는 게 1번 풀이야. 원래 풀이야. 교과서에도 이렇게 풀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한 게 뭐야? m이죠.
n밖에 못 구하죠.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근데 문제에서 접점을 구하래요. 맞습니까? 접점을 구하래요. 그럼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요. 왜? 또 연립까지 해야 되니까. 그지? 이럴 때 그냥 팁이야. 얘들아. 그냥 이거 그 어차피 공수 2에서도 외웠으니까 지금도 그냥 외워라. 알겠지? 2차 곡선 위에서 접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X1 X2 자, x제곱 플러스 그냥 y제곱이라고 칠게요. 이건 r제곱. 오케이? 자, 요런 곡선 위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냐면 자, x제곱을 x 곱하기 x로 고칩니다. 오케이? y제곱은 y 곱하기 y로 고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두 개로 찢었잖아 강제로. 하나에다가 x1 집어넣고 하나에다가 y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가 r제곱이다 라고 되겠죠. 그죠? 이게 그냥 접선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었어. 맞지? 외워. 공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원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야. 참고로 얘는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통해요. 이게 이 방식이 2차 함수도 뭐야? 2차 곡선이야. 2차식만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는 곡선이잖아. 그지? 이 방법이 통해 안 통해? 여기서 통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얘를 a, b로 줘.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x제곱은 오케이. 얘가 y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오케이. x제곱은 x 곱하기 x로 고친다 치는데요. x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x는요.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앞으로 1차식 부분은 2분의 x 더하기 x로 고치시면 돼요. 증명 안 할 겁니다. 오케이? 외우세요. 그리고 어차피 서술형이 못 쓰니까 그냥 못 외우겠으면 안 외워도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4분의 1 x 곱하기 x로 고칠 수 있고요. 그죠?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로 고치면 어떻게 돼? 얘가 그냥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더하기 x로 고쳐져. 앞에 마이너스 2 곱한 거야. 괜찮지? 는 2분의 y 플러스 y로 y 쪽도 고쳐주셔야 돼요. 항상 이 작업할 때는. 아시겠죠? 자, 이러고 여기다가 a, b 대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a, b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ax 마이너스 a 플러스 x는 2분의 b 플러스 y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이에요. 그냥. 이거 납득됐어? 자, 여기다가 근데 이 접선이 어딜 지나야 돼? 3,-6을 지나야 돼. 맞지? 여기 x자리에 3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대입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자, 4분의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2분의 b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a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사라지고 는 b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2분의 b지. 미안. 괜찮니? 자, 양변에 얼마 곱해서 정리할까? 4 곱해서 정리할까? 마이너스 a는 2b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a, b는 어디 위에 점이었죠? 얘 위에 점이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해요.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는 b입니다. 맞죠? 이거 연립하면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점이에요. 그냥 한 번에 나왔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10초 전 연습.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솔직히 이게 압도적인 시간적 어드밴티지나 뭐 그런 게 있진 않아. 오케이? 저거 구하면 아래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것도 구할 수 있는 거냐고? 아니 그 점이 두 개.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A, B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기면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어? 아니 얘네 둘을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잖아. 네. 그걸 이게 뭐라고? 이게 접선 찾아놓은 거라고. 이게 A, B에서의 접선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네. 근데 A, B를 찾았잖아. 네. 그럼 여기다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 그거는 맞는데 어. 아래 있으니까. 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 뭐래죠? 3,-6 지나는 저 직선의 접점은 또 따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이 이런 거야. 쏘리. 야, 접점이 바로 구해진다고 이러면. 그 말이 안 돼. 이거 어차피 너네 기하할 때 배워. 자. 뭘 하고 자,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선택지야. 너네한테 선택지 늘려주는 거야. 알겠지? 가끔 이렇게 풀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거죠. 항상 접하는 직선 찾아봐. 이거지. 240페이지. 240. 240페이지에 나오는 항상 접하는 직선을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풀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그냥 무지성으로 항상 접하는 직선이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한번 해볼게. 예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대하여 얘 항상 접하는 직선 y는 모르는 게 모르겠으니까 mx 플러스 n으로 놓고요. 그죠? 네. 열심히 연립하셔서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근데 걔가 모든 k에 대해 성립해야 하므로 당연히 k가 면 무슨 식이겠다? 항등식이겠다라는 사실 이용하셔서 mm 구하는 게 원래 정석풀이에요. 맞죠?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2차 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 물어보면 뭐야? 꼭지점이야. 맞지? 얘 꼭지점 한번 찾아볼게.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K, 마이너스 k 콤마 2a분의 마이너스 b 아시죠? 네. 네. 마이너스 k 콤마 2k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시면 얘가 어딘가에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무작위로 막 찍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얘가 특정한 도형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도형을 찾아주면 좀 편할 거예요. 맞죠? 얘를 x로 둡니다. 얘는 y로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 대신에 첫 번째 식에서 k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k는 x니까. 그죠?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네. 이거 장황하게 설명할 건데 결론은 되게 간단해. 알겠지? 외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네들은 요렇게 평행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야. 알겠지? 얘네는 다 똑같은 이차 함수야. 나의 부족한 그림 실력 때문이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요건 납득됐지? 그지?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이차 함수들일 거란 거야.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맞니? 그럼 이 모든 이차 함수들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뭐겠어? 찍어봐. 기울기가 뭘 것 같아? 얘랑 뭐 할 것 같아?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 다음은 얘네 둘을 연립을 하셔도 되고요. 연립을 하자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지? 연립을 하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계산 스킬 한번 찾아봐 스스로. 오케이? 자, 대부분 여기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2로 묶으세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l은 0 맞지? 맞지? 자 이게 중근을 가져야 돼 맞니?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 없지 완전 제곱.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맞지? 한 번씩 써도 돼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가운데 거에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돼 맞아? k제곱 플러스 2k1이 있지 뒤에 얼마 있으면 돼? 0이네 이게 항상 적합한 직선이야 해야 될 계산이 확 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설명이 자원해서 그렇지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부터 해볼 거냐면 어디야? 4번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 얘랑 몇 배 차이야? 얘랑 몇 배 차이야? 마이너스 2배지 그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뜻이거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무조건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냥 외워 이거 외워버려 알겠지? 얘네 둘이 몇 배 차이지만 보면 뒤에 상수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가도 되니? 보세요 4번 한번 봐볼게요 4번 242페이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잖아 그지? 얘랑 항상 접하는 직선이 mx 플러스 n이래 맞니? 자 그러면 바로 얘 꼭지점 구해보자 a, 마이너스 2a 자 그럼 바로 할 수 있어 얘랑 접하는 항상 접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n 괜찮니? 자 여기서 조금 암산이 되면 n이 1인 거 바로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항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항 해보시면 2로 묶어 맞지?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은 0 맞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맞지? n 얼마야? 마이너스 1 끝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뭔 말인지 마이너스 2 차이 나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얘랑 마이너스 2배 차이 나는 200.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아니다 n은 니들이 찾아봐 알겠지? 이항 시키셔서 하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이항 안 시키고도 암산으로 찾을 수 있는 알겠니? 네. 어차피 얘를 마이너스 2로 맞추는 순간 얘가 그냥 맞춰지거든 우리가 계속 상수만 찾으면 돼 얘는 상수를 정해주는 친구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잖아 이 뒤에 무조건 얼마가 붙어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잖아 플러스 1이어야 돼 맞지? n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사실 계산 안 하고도 알아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극한의 계산 줄이는 스킬이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m을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거는 물론 이 문제에서도 쓰이지만 저 지식은 나중에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점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 2k 플러스 1이라든지 a, 2k로 표시가 된다면 걔네는 어떤 특정한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 이용해 먹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물론 그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지만 그게 어디 가서 많이 나오면 원파트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점들이 나오면 어디 위에 있다? 한번 찾아보자 대부분 직선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번을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난 다시 앞으로 돌아봅시다 1번, 2번 같은 애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아시겠죠? 뭐
선생님 이거까지 거 선생님이 방금 전까지 얘기하셨던 그죠? 주거라고 떠들어댔던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된다. 이거 이용하면 그냥 쉽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를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자, 1번 같은 경우를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풀어도 됩니다. 그냥 한 세트로. 오케이? 근데 얘를 가끔 어려운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의 함수를 강제로 내가 두 개로 찢어서 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 그러니까 k가 들어간 놈들이랑 안 들어간 놈들로 분류를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1로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쪼개서 본다고 장점이 막 있진 않거든. 근데 그냥 사고 방식을 설명해 주려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얘는 뭐야? 얘는 x거나 2차식이니까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다. 얘는 x거나 무슨 식? 1차식이지. 1차식이니까 뭘 찾으란 거야? 직선을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납득됐니? 그러면 얘가 직선이니까 어떤 직선인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어떻게 된다? 접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푸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가끔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의 이렇게 식을 강제로 두 개로 찢어야지만 문제가 풀릴 때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냥 사고방식을 가져가자고 이걸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건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이씨 역시 무식하면 더러워집니다. 자, 2 괄호 k 플러스 2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bk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죠? 자, 가운데에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맞죠? 얘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a 제곱 이죠? 그냥 그죠? 자, 얘랑 똑같으니 얘랑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얘네 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근데 A랑 B랑 같았죠. 4A 제곱은 4A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됩니다. A 이거 2항에서 풀면 A가 얼마겠어? 그죠? 이 정도 쉽게 보이죠? 이거 2A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완전 이승분했대. A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B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풀면 돼요,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냥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순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항상 접하는 직선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46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차 함수 식 세우기입니다.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데 자, 기본은 세 가지를 물어봐요. 기본 세 가지. 자, 기본 세 가지 무조건 아셔야겠죠. 그죠?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꼭지점을 알려줘. 꼭지점이 P, Q라고 알려줬어. 자, 그러면 이때는 2차 함수의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중학교 때 했었지. y는 a 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세우면 되겠다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죠? 솔직히 1, 2, 3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별다른 설명은 안 할게. 자, 2번 뭘 알려주는 경우? 네, 두 근을 알려주는 경우. 뭐 축을 알려주는 경우 그건 사실상 꼭지점에 포함된 친구라고 치고 안 할게. 알겠지? 자, 두 근을 알려주는 경우. 자, 뭐라고 하면 돼? y는 a x-알파 곱하기 x-베타 또는 근과 계설관계 쓰셔도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3번
지나는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 오케이? 이건 뭐야? 그냥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세 개 다 때려 박아도 되고요. 세 개 다 때려 박아도 되고요. 오케이? 약간 머리로 굴리면 다르게도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3번은요. 이제 우리가 다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2번에 때려놓고 풀 수 있어요. y가 같은 친구들이 나와도 풀 수 있고 y가 다른 친구들이 나와도 풀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숫자 한번 불러봐. 3 어? 8, 1 8 1 또 뭐 해볼까? 3 7 37 되겠지? 이거 이차함수 되겠지? 자. 몰라. 나도 니들이 부른 숫자 그냥 그대로 적은 거잖아. 그지? 네. 나도 몰라서 그래. 안 되면 저 안 되면 뭐 그냥 아니 니들 탓은 아니고 니들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부르지 않았을 테니까. 안타까운 거지. 자,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fx를 찾아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거. 아, 근데 잠깐만 규칙 좀 찾기 쉽게 조금만 쉬운 숫자로 바꾸자. 하나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푸실 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 물론 여기가 세 개를 다 때려박으셔도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들어봐, 알지? 얘네가 결국 세 점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1,8이니까 뭐 한 이쯤 찍히겠죠? 그죠? 대충 찍은 거야. 8,1이니까 뭐 대충 한 이쯤 찍히겠죠? 3,7이면 대충 한 이런 데 어디 찍히겠죠? 그죠? 여기 세 개를 동시에 지나는 2차 함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비율을 안 맞췄잖아. 위로 블록이 아주 몰라 나도 뭐 이런 아, 진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걸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때려 안 받고 안 때려 받고 이 아무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직선을 하나 만들어 버려. 예를 들면 요런 직선을 만들게요. 왜요? 이게 좀 찾기 편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 1,8이랑 8,1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야. 자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지? 나도 되니? 그 다음에 y절편 얼마야? 9겠지고 그지?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구해줘? 네. 자. 미안 내가 너희들을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자 기울기 얼마야? 아 마이너스 1 맞죠? 네. 네. 아 1,8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뒤에 얼마나 붙어야 돼요? 9 네, 이 얘기 한 거예요. 아. 네. 이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은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몇 컴마 몇이에요? 1 컴마 1이랑 8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직선과 교점이 1이랑 8이다. 맞니? 요거 이항을 했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근이 1이랑 8이잖아. 이거 생겨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왜 f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이항. 오케이. 그 뒤에는 이해가 됐는데 왜 저게 저렇게 되는 저 직선 얘랑 네. 2차 함수랑 직선이잖아. 맞지? 네. 얘네 둘의 교점이 뭐라고? 1이랑 8이라고.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항한 거야. 맞지? 네.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이 뭐야? 1이랑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음. 나도 때? 그럼 fx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이항. 마이너스 x 플러스 9 뭐만 찾으면 돼요? a a만 찾으면 되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쌤, 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어. fx가 2차식이잖아요. 음. 근데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9는 1차식이잖아요.
이거 성립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이 아니라 이게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까지 다 보여줄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적어. 오케이? 네. 얘가 두근이 뭐랑 뭐인 2차 방정식이야? 얘랑 8.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 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다 이해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말해. 애초에 얘를 항등식이라고 쓴 게 아니야. 아니 항등식이 아닌 건 맞는데 2차식이랑 1차식이랑 같다고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거기에 넌 성립 얘가 그러니까 얘가 봐봐. 얘네 둘이 1,8이랑 8,1을 지나잖아. 맞지? 맞지? 네. 그래서 내가 강제로 방정식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요 1,8이랑 8,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 네. 오케이? 어때?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뭐라고? 1, 8이라고. 맞지? 없는 가상의 직선을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직선. 왜? 이걸 이용해서 1,8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1과 8에서 만나는. 오케이? 정말 낫겠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난 3개짜리는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어디서 나와? 인수정리 파트에서 이거 죽어라고 해봤잖아. 그지? 온갖 이상한 들어온 애들 다 해봤잖아. 그지? 뭐 무슨 x분의 x 플러스 2 막 이딴 것도 해봤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풀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죠? 자, 다음에 요거 할 때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수고하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3번은 이번에 편입시켜서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굳이 다 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요게 실제로 저렇게 3개를 집어넣으라는 거는 고등학생한테는 잘 안 물어봐. 그지?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야. 자, 그 다음 뭐?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2, 8. 2, 3. 짜오 8이면 F2가 8이면 차분가 돼야 안 돼? 3차요? 안 되죠. 그죠? 자, 보세요. 8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8이란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어. 오케이? 이게 그냥 y는 8이에요. 납득되세요? 예. 납득되세요? 좀 이따 할 거긴 한데, 자, 당연히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뭐가 돼? 대칭이 되지. 근데 여기가 얼마래? 1, 3이래. 보자마자 가운데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 여기가 2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납득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식 세우는 방법.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꼭지점을 알아냈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요거 뒤에서 많이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요 3가지인데요. 자, 이거에 더불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좀 고급진 친구들은 좀 3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게. 알겠지? 자, 옆에 오른쪽에 적어놨어. 고급이라고 적어놨어. 자, 1번 F A-X는 F A 플러스 X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식이 되게 자주 주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축이 X는 A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왜요? 그죠? 표정 보니까 보세요. 아이, 없다고 쳐보자. 자, X는 A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X는 A가 있어. 자, A-X면 이 A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지. 왼쪽으로 X만큼 갔어. 얘는 오른쪽으로 X만큼 갔어.
그걸 f에다 집어 넣었더니 y 값이 서로 어떻대? 같다. 같대. 그럼 x는 인위의 숫자니까 이렇게 갔을 때 계속 어때? 같아요. 같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2차 함수가 아니지. 2차 함수일 필요는 없어 굳이. 대부분은 물론 지금 너네한테 2차 함수밖에 못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좌우가 뭐라는 거야? 대칭이라는 거야. A를 기준으로. 이게 뭐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대칭일 수도 있고요. 그죠? 물론 이런 건 니들한테 안 물어보겠지. 그지? 이건 수능가에 물어보겠지. 그지? 근데 아무튼 얘는 뭐야? 대칭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이렇게만 주면 너무 좋은데 가끔 이런 것도 나와. 그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일반론적으로 얘네 둘을 더해서 x가 사라지면 대칭입니다. 오케이? 둘을 더해서 x가 사라지면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란 뜻이에요. 기준이 어디인가요? 기준이 어디인가요? 더해서 2로 까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예를 들면 f1-x는 f3 플러스 x야. 자, 둘 더하면 얼마야? 4, 2로 나누면 2. 그럼 대칭축이 2예요. 오케이? 대박.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외워두세요. 그냥 얘는.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fx가 2차 함수라는 전제 하에 2차 함수라는 전제 하에 대칭 축을 알려줬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겠어? 아, fx는 알파 x-a의 제곱 플러스 q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a가 대칭 축이잖아. 그지? 꼭지점. 오케이? 요렇게 식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굉장히 신기한 거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열이 받는다. 왠지 알아? 여기 때 싹 다 해줬던 아, 저 기억나요, 알고 선생님.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FA는 FB가 자주 나와요. FA는 FB가 자주 나와요. 자, 이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네가 나오면 방금 했다시피 자, A랑 B랑 함수값이 똑같대. 오케이? 그럼 이걸 뭘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뭘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축을 알려준 거예요. 축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 그럼 어디가 축이야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무조건 대칭 축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F1이랑 F7이 똑같대. 뭘로 똑같은지는 안 알려줬어. 이것만 보고도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보자마자 너네 둘을 더한 거 2로 나누면 4잖아. 그치? 4가 축이라는 사실을 바로 안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럼 당연히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좀 일반론적으로 쓰면 알파 곱하기 x 빼기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좀 일반론적으로 쓴 거야. 의미만 이해하면 돼. 너네 둘의 가운데가 뭐다? 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내가 최대 최소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죠? 네. 여기서는 네. 꼭지점이 최대고 최소죠. 그죠? 네. 많이 나오는 게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뭘까? fa가 무슨 값이란 뜻이야? 최소값이란 뜻이야. 모든 fx들에 대해서 fa가 얘네보다 다 작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fa가 제일 어떻다는 얘기야? x에 뭘 집어넣어도 작다는 얘기잖아. 그지? fa가 무슨 값? 최소값이야. 2차 함수의 최소는 어디서 튀어나와? 꼭지점에서 튀어나오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a라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 뜻했니? 자,
요거 뒤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같이. 세 개 다 나와 있어. 알겠지? 저거 그 X 최고차 최고차는 몰라. 몰라서 그냥 알파로. 개수가 어. 양수일 때만. 그렇지. 얘는 양수일 때만. 반대로 적히면 뭐 알파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 가지고 자세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근데 시간 관계상 미안한데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많은 거 알지만 268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고쟁이 어? 스텝 3는 오쟁이 스텝 3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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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풀 사람은 풀어오죠. 그래 풀 사람만 풀어와. 어? 다이오나. 오케이. 다 오케이. 해오면 내가 고쟁이 스텝 3까지 다 풀어오는 아니 근데 사람한테 고등의 내가 커피 사줄게. 스텝3 어려워서 못 풀어. 아니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어봐. 오케이. 오케이? 있는 게 첫 번째 다 문제가 할 수 있어.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자, 오케이. 정말 후하게 간다. 정말 후하게 간다. 클리닉 시간까지만 끝마쳐도 내가 커피 사준다. 오 예. 너무 커. 오케이? 간다. 야 그냥 가자.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게임보다 상대가 집중.